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마케팅 시작하겠습니다. 저 유통마케팅이라는 과목은 글자 그대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유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포인트가 잡혀져 있죠. 그래서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내용들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 전략도 나오고 마케팅 전략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저 유통 마케팅 전략 해가지고 마케팅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케팅이 무엇인가? 원래 그 마케팅의 대가가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 선생인데 이 양반이 쓴 마케팅 관리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18판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한번 3년에 한 번 정도 개정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18판이면은 거의 뭐 한 60년 가까이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국내 학자들이 쓴 책도 많습니다만 역시 마케팅의 대가인 코틀러 선생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러 선생이 정의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케팅이란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또 강한 고객 관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고객 관계를 구축해가지고 그 대가가 뭐예요? 고객들로부터 상응한 가치를 갖다 얻는 과정이다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강한 고객 관계를 구축했죠. 그에 대한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상응한 가치를 갖다 얻는 과정이다 해갖고 약간 추상적인 정의인데 그래도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를 갖다 고객한테 두고 있다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그저 물건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물건을 갖다 판매하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건데 코틀러 선생의 정의에는 뭐냐? 고객 욕구를 갖다 충족한다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마케팅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고객에 대한 관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마케팅 컨셉을 갖다 보겠지만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컨셉이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크게 기여한 분이 바로 필립 코틀러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의 본질을 따져본다면 마케팅은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포함되는 겁니다. 마케팅에는 아이디어도 포함된다. 그래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발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격 결정이 들어갑니다. 가격. 이건 이제 제품이니까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관련된 것이고 가격 결정, 프라이스죠. 그 다음에 촉진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 있는데 유통은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 촉진, 유통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자,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갖다가 마케팅 요소 4P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마케팅 요소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요소 4P를 결합하는 활동이다. 결합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갖다 의미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마케팅 믹스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고객 관계를 구축한다. 자, 코틀러 선생의 정의에 나왔던 겁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도구들의 집합을 갖다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P라고 할 때 제품과 가격과 유통. 자, 이거는 이제 경로라고도 합니다. 플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경우에 장소라고도 그래요. 플레이스를 갖다가 장소라고도 하고 또 상품이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경로다 해가지고 경로라고도 하고 그게 유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통이라고도 합니다. 유통 또는 경로 또는 장소.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촉진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마케팅 요소 4P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은 1960년대에 나온 겁니다. 1960년대 그 메카시라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논문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마케팅 요소 해가지고 4P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다른 거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요소 4P를 적절히 배합해가지고 고객 욕구를 충족시킨다 해서 이걸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그렇게 해서 하나 좀 봐주시고요. 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새로운 마케팅 해가지고 원래 마케팅에서도 전통적 마케팅, 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 마케팅도 있지만 근래 들어와가지고 마케팅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마케팅에 전개해가지고 이제 고객을 중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개별 고객이에요. 개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해가지고 나온 게 세분화 마케팅. 또 한 가지 맞춤 마케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분화 마케팅은 모든 시장의 소비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마다 욕구가 다 다르죠. 소비자 욕구가 다 다르니까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세분화합니다. 그 세분화할 때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세분화한 다음에 각각의 세분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분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세분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칠 때 이걸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별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측면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등장한 마케팅 개념이죠. 세분화 마케팅. 또 한 가지가 맞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 해가지고 맞춤 뭘 맞춘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욕구에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춤 마케팅을 1대1 마케팅 해가지고 원투원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들은 다 이제 개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고객을 중시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마케팅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또 나온 게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최근에 마케팅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 마케팅은 뭐냐? 자, 고객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한 번 구매한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니 영원한 고객, 이걸 우리가 충성된 고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고객 충성도라고 많이 쓰죠.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그 충성이라는 용어에 좀 약간 거부감을 일으킨 학자들이 아니 무슨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에 충성하냐. 영어는 로열티라고 합니다. 로열티라고 하는데 그 로열티를 갖다가 충성이 아니라 애호도라고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번 구매한 고객은 영원한 고객. 그러니까 이제 애호도가 높은 이런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고객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관리해 나가는 마케팅이 바로 관계 마케팅입니다. 아무도 한 번 구매한 고객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고객이 그동안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마케팅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B 마케팅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 관계 마케팅을 위한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고객 관계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CRM이라고 그래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고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공급 사슬에서 공급자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특히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공급자 관계 관리가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핵심은 고객이죠.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CRM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관계 마케팅을 위한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CRM이 그동안 발전함에 따라 관계 마케팅의 경우에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관계 관리라고 하는 기법, 이게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의 자원을 갖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뭐죠? 전사적 자원 계획이 있죠. ERP입니다. 그래서 CRM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자원 계획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전사적 자원이니까 모든 경영 자원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자금, 정보까지 이걸 총괄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바로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RM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거. 또 한 가지 새로운 마케팅의 흐름에 가지고 나오는 게 공생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생 마케팅 해가지고 오늘 심비오틱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심비오틱 마케팅. 공생. 자, 이건 뭐냐면 한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마케팅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있는 기업이죠. 다른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부족한 경영 자원을 보충해가면서 마케팅 자원을 갖다 보충해가면서 협력해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함께 펼치는 겁니다.
이런 마케팅 활동을 공생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객의 취향도 다양화되고, 흔히 우리가 고객 욕구의 고도화, 다양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 욕구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된다. 고객 취향이 다양화된 겁니다. 수요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고. 또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거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요새.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기업의 마케팅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마케팅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해가지고 함께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죠. 공생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공생한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같이 살자 이거죠. 가지고 마케팅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공생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케팅 활동을 함께 펼치는 거예요.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도 마케팅 활동을 함께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전략적 제휴라고 합니다. 전략적 제휴, 스트레이티직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전략적 제휴 많이 하죠. 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생, 심비오틱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과거에 많이 했던 거죠. 신용카드 회사하고 항공사 간에 공동 마일리지 적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를 갖다가 과거 옛날에 그래서 1,000원 쓰면 1,000원당 1마일리지.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처음에 이거 협력이 시작했을 때는 카드 대금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또 항공사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근데 둘 다 뭔가 고급스러운, 뭐 지금처럼 누구나 다 카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한테만 제한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이럴 때는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공동 마일리지 적립 제도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통신회사하고 편의점 간에 가격 할인 행사, 또 통신회사하고 뭐 파리바게트라든가 뚜레쥬르하고 연합해갖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공생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원이 제한돼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윈윈 하자는 거죠. 윈윈. 그래서 이거 갖다가 공생 마케팅이라고 하는 또 개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